예, 실전만 제2강 가부사주 두 번째입니다. 이 사주는 여러분, 앞선 사주여가지고 20대 중반에 사별하고 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사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요, 그 예시를 보게 되면 60세, 자, 을사상으로서 60세입니다. 5대운인데, 자, 사주 자체가 을사년, 을유월에 기묘일의 기사시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죠. 자, 이 사주는 여러분요, 일지의 평간, 일지 평간이 평간에 투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지에 있는 평관, 자, 우리가 격을보면서 가지고 일간 대비 월지를 항상 제일 먼저 보죠. 그래서 이 사주는 기토가 6월에 나기 때문에 식신경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간에 투출된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없다면 이걸 보고 그대로 식신격 하면 되겠습니다만, 투출된 정관이 평관이다 보니까, 연월의 평관이다 보니까 이것을 평관격 이렇게 본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것을요, 일지의 평관이다 보니까 천원자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천원자살. 그 원신이 정관에 투출이 되었고 일지에 또한 살이 있는, 일지에 살이 있는 그러한 경우다. 요 자체가 살이 되죠. 그렇습니다. 천간에 평간이 두 개나 투출되었고 연월간에 평간이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무기 가문에서 태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사주 구조는 연월에 평간이기 때문에 무기 가문에서 태어나지는 못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을의 평관이 여러분 남편성이죠. 그런데 월지유에, 열지유에 이렇게 절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되면은 연월에 있는 평관이 남편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일지의 뿌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리에 이것이 절지, 우리가 12운성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운성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절지가 된다. 즉 절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뿌리가 이게 끊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성 자체가 정관이든 평관이든 확실히 뿌리가 튼튼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것은 저기 남편의 복이 박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른바 이것이 부성, 자, 부성이 요 절지에 앉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천간에 투출한 것은 자기 자리건 혹은 요렇게 항상 뿌리가 튼튼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지에서는 이렇게 투관이 돼가지고 이것이 뿌리가 확실히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전방 이것이 아주 안타깝게 말이죠. 천극지충. 자, 천간은 덕을 하고 지지에서는 충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묘유충 하면서 이 뿌리가 그대로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자기 자리에도 힘도 없고 이것이 그래서 일지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마저 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칠선, 자, 이 남편성이죠. 이 남편성은 완전히 그냥 절대적으로 본부 해로가 어렵습니다만은 일찍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일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대운 무자운에 이르군요. 대운 무자운. 자, 무자운이 경원년에 가죠. 이 경원년에 자오 묘유가 구성이 됩니다. 사주에 묘유가 있고 대운의 자, 경호년에 오. 그러다 보게 되면은 이것이 자오 묘유가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엄청난 파란을 예고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경호년에 그 금의 기운이 관성을 이렇게 합거하면서 절대적으로 남편이 돌림이 불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무자년 경호년에 남편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묘대운 자신요. 신묘대운이 오게 되면 여러분 주가 이 대운을 보게 되면 병술정의 무작위축 정인신묘 임진개사 이렇게 순행으로 이거 대운은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무자대운에 흘러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묘대운이 되면 이런 경우에 신묘년에 사실 월주를 청극지충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월주와 일주와도 청극지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때에 신묘년 이때에 또다시 상당한 이 파란을 예고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대장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장을 만났고 훗날에 여기서 더 앞으로를 보게 되면은 계사운이 되게 되면 만약에 계사운에 또 혹시 돌아가는 운세가 무오년을 만나게 되면은 아직은 멀었습니다만은 무오년을 만나게 되면은 이때는 무계가 합을 되면 가사입니다. 이때는 인성이 여러분 왕하게 됩니다. 인성이 무계 합파 화가 되면서 왕하게 되면서 일간을 생존하게 되면 일주가 왕해지면서 정신적 질환도 앓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고이상에 사주가 왕해지게 되면은 이것이 엄청난 재앙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막고로 정신질환, 정신질환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을 앓을 수가 있는 그러한 사주구조다. 자,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사주에 관살이 많으면 기생이 된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사주에 관성이 많다는 것은 남편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관성은 남편이니까 관성이 많다 하는 것은 남편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비단 이 사주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관살이 많다, 관살이 혼잡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격을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여러 남군을 모시는 그런 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계군은 한 여자가 한 남편을 모시는 경우지 여러 남편을 모시는 그러한 법은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생이 되는 팔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그 옛말이 아주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아니 틀림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치가 여러분 그러합니다. 남편성이 많으니까 남편성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많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다.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남자를 인연했다가 또다시 헤어지고 인연하고 헤어지고 인연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경우죠. 아니면 사별을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가부사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가부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